오늘 시장이 폭락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만큼 정말 생각보다 지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던졌고 여기에 선물 지수의 출렁임도 심했는데요. 단기 조정이다. 혹은 장기 조정의 초입 구간이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먼저 좀 여쭤볼게요. 28일부터 파생시장에서 이상현상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정상화된 것 같고, 이제 나스닥이 어떻게 되나 봐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도 저는 다들 연초장 좋게 보는데, 저는 울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민낯 드러나고, 네. 그 다음에 3월달 감사 보고서 또 피해 숙청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D-Day를 1월 13일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서 갈림길, 네. 1월 13일 대망 총통 선거에서 갈림길, 그리고 공화당 후보 트럼프 재선 후보가 되냐 안 되냐에서 갈림길. 그럼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8가지 세상입니다. 네. 이게 어느 길로 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 선이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냐면 시장이 8만 전자 돌파하고 그 다음에 대만 총통 선거는 친중 후보가 당선되고 그래서 네. 중국이 뭐 대만 갖고 노이즈를 안 일으키고 또 우리나라 중국 관련해 갖고 경제 부분에서의 마이너스가 좀 개선돼서 그동안 급락했던 유통 면세점 그 다음에 뭐 카지 이런 종목들이 그 석유화학이 막 올라가 주는 그리고 재선 후보가 안 됐을 때 네. 이거 확률 몇 프로 될까요? 요게 저는 10%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되면 2,750이나 2,800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데 네. 확률이 너무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최악의 시나리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재료 노출로 이제 차익 매물 등장. 그 다음에 친미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요번에 시진핑 신년사에서 통일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고 지금 중국 증시가 지금 거의 뭐 급락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그 통치 전략을 대만과 남중국해 갖고 걸어버리면 이게 또 우리는 중국 의존도 관련된 기업들이 또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변동성이 또 그리고 또 그때 홍콩 ELS나 그때 또 부동산 PF 시스템 리스크가 같이 몰아닥치면 네. 이게 또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재선 후보 그 단일 후보로 등극하면 이거는 또 무역 전쟁 이런 또 화두가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또 미국에 진출할 기업들 또 이러면 2차 전지도 급락하고 그동안 주도했던 에너지들이 다 마이너스가 나는 요것도 한 1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뭔가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 길 찾는 길에서 갖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급등한 것들은 차익 변동성이 나올 거고 네.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동안 급락하지 않은 종목들 찾아다니기만 집중해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섹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1, 4분기 1, 2, 3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화두고 이거의 불확실성은 1월 말 정도 되면 다 확인됩니다. 그럼 그때까지의 변동성 나스닥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러면 저는 나스닥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 12월 7일이 굉장히 14,050인데 이거 지지하나 붕괴하나 121선을 공격하나 안 하나 여기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나스닥은. 그리고 뭔가 상승 추세하려면 요 직전 고점에서만 지지해주면 되거든요. 그게 14,500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이 10월 말에 저점이 12,500입니다. 15,150이니까 21%가 인덱스가 올랐어요. 그러면 저는 이럴 때 4등분 법칙 갖고 75% 능선만 지지하면 상승 추세는 훼손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직전 고점 14,500이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이게 이번 주에 붕괴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 막아내냐? 이 반에서는 막아내야 돼요. 그러면 13,800과 14,000 요 12월 달 정도거든요. 그게 121선입니다. 여기서 막아낼 때 그러면 한 나스닥이 한 500에서 700 정도 추가 변동을 줄 때
우리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변동 주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어디까지 변동 주냐를 파생시장에서 읽어내는 게 네. 이번 시장이 어디까지 변동을 줄 건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겠죠. 저는 2450 정도 봅니다. 2450에서 2500 사이.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만에 60포인트 빠지는 거는요. 저는 파생시장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감을 잡을 수 있었는데 네. 파생시장 모르는 분들은 이게 왜 그러지 했을 겁니다. 선물 시장이 오늘 하루 동안 10포인트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동안 수치 숨긴 것 같아요. 수치를 숨겼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이게 인수분해가 그동안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12월 28일 날 납회일 날 확 땡겼거든요. 여기가 7천억 매수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7,800억 사면서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근데 선물 쪽에서 2,500억, 2,600억 요거 수량으로 보면 10,000개 이게 다 매도 네이키드라 하더라도 10,000개가 안 넘어요. 근데 이날 미결제가 15,000개가 늘어났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지 이게 이때 까우뚱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기 1월 2일도 보시면 선물 쪽 에너지는 여기도 보시면 이제 2650, 70 본 날입니다. 삼성전자 완전히 급등시키고 어제요. 예. 네. 현물에서 2천억, 금융투자 2천억. 근데 선물 거래 보면 이게 수량으로 이게 300억, 3,100억. 근데 미결제가 이날도 굉장히 장주 10,000개를 늘렸어요. 근데 이 수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게 뭐지 했어요. 오늘 다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보시면 현물에서는 900억 매도, 이거 금융처가 1조 때렸거든요. 네. 그런데 선물이 1조 5천억, 그리고 외국인은 1조 4천억. 그러면서 이제 이 누계를 보십시오. 28일 날 이게 10,000개, 이게 장중에 14,5,000개까지 갖다 늘고 요게 10,000개 넘었습니다. 이게 늘어나서 총합적으로 17,000, 8,000개가 늘었죠. 그러면서 이 시장을 땡겼는데 오늘 하루 만에 15,000개 청산 들어가면서 교통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포인트가 삼성전자와 시가상위 종목의 미결제 약정으로 에너지가 오늘 그냥 청산되면서 교통정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 거는 355 정도가 기본적인 수치의 딱 맥점의 중간값이었는데 네. 이게 10포인트 365도 넘어갔다가 오늘 하루 만에 미국 시장 조정하니까 금융차에서 다 청산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겠죠?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죠. 이제부터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제부터 어떻게 가져가느냐. 네. 그럴 때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12월 7일 기준으로 맥점을 잡습니다. 이번에 12월 7일만 이게 나스닥이 14,000이고요.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2,470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그때 삼성전자가 71,000원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331이에요. 이번에 삼성전자는 200원 남겨놓고 고점 찍었어요. 79,800원, 365. 그럴 때 여기도 똑같이 4등분을 해봅니다. 그래갖고 75% 능선을 오늘 공격했어요. 356.8인가 357이거든요. 지금 야간 선물 보니까 351, 그러니까 중시가까지 공격을 해요. 오늘도 조정해버리면 348이나 350일 공격해서 여기 12월 21일 삼성전자 74,000원, 그 다음에 선물 347, 이게 공격당하면 이게 상승한 거에 반을 공격 훼손시키면 이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하방 숏을 걸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1년 전하고의 정반대 상황이 돼. 1년 전에 1월 3일 바닥 2180. 그러면 요번이 1월 초가 꼭지. 그리고 바닥 확인은 1월 말이나 3월 말. 그러니까 금리가 3월 달에 다 한다고 예측하는 게 80% 되잖아요. 안 와버리는 거예요. 다른 노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라인이 저는 절대 요 라인을 삼성전자는 74,000원과 75,000원
오늘 삼성전자 77,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라간 폭에 2,000원이 지수를 50에서 60을 변동 줄 수 있습니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앞으로 시장을 읽을 때 나스닥은 14,500, 네. 선물은 347.5와 350, 삼성전자는 74,000원과 75,000원을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이걸 지켜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1월 13일까지 확인 좀 해보시죠. 당분간은 대형주로 수익 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저는 네. 작년 연말부터 노상하잖아요. 대형주는 말씀하셨었죠. 네. 팔아라. 그리고 중소형단에 비패턴 찾아라. 그리고 바이오주 2차 전지 팔아서 바이오나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주도 후발주들 그동안 올라간 거 요새 보시면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것들 칩셋미디어, SNS텍 이런 것들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버티거나 오히려 흘러내리고 이게 수익 안 줍니다. 오히려 전번 시간에 말해드렸던 오키스전자가 단기간에 40~50% 급등하고 저가주에서 뭔가 순환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착시 현상들을 막 보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막 떠들잖아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에서는 반도체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맥점을 한번 볼게요. 네. 이번 바닥에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10월 31일이 이때가 이제 빈집털이로 공포가 떨었던 때입니다. 뭐 나스닥이 12,500이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 2,270. 그래서 이때 또 반대 매매 조단이 나오고 막 그냥 난리쳤던 때 아닙니까? 근데 결론을 지나놓고 보면 여기서 나스닥은 거의 15,000까지 급등하고 우리는 2,400포인트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저점에서 이 상승을 요게 이제 2270에서 2670은 종합주까지는 18%, 나스닥은 21% 올랐습니다. 네. 여기서 IT가 있었을까요?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지난 2달간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 중에서 예, IT 있었을까요? 시장을 IT 떠들었잖아요. IT 있었을까요? 데이터 중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대표님 뉘앙스가. 네. 아니 없어요. 코스피 200 우량 종목은 한진칼, CJ 대한통운, 셀트리온, CS윈드, 카카오뱅크, 한솔케미칼, 카카오, 넷마블, LG 넥슨, 카카오페이, 하나시스템, 두산피어셀, 종근당 2배 정도 올라가거나 4배 정도 올라간 것들 다 보면 완전히 빈집털이 당했거나 바이오주나 풍력이거나 또 물류 관련주거나 수소 관련주, 그 다음에 카카오 시리즈,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IT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도 보시죠. 20%대 딴 애는 설마 없겠니? 여기도 없어요. 보시면 종근당, HM, SK바이오폰, 이츠나이솔루스, SK아이테크놀로지, 녹십자, 한미약품, 코웨이. 신기하죠? IT 떠들었는데 IT는 없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쪽 한번 볼까요? 예. 코스피나 코스닥에는 있어요. 코스닥에는. 중소형단이 움직였다는 근데 말씀이네요. 종목 보세요. 제주반도체, 오킨스전자, 퀄리타스 반도체 주변이에요. 간단히 해서 HBM 해갖고 SK하이닉스에서 작년도부터 했던 게 한미반도, 이오텍 이제 그거 끝나니까 그 다음에 또 삼성 밸류체인으로 또 칩셋미드 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작년 11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CXL이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디자인 하우스니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주 반도체, 오킨전자, 퀄리타스 반도체 이거 일반도 매매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갖고 더블 이상 게임을 낸 거예요. 엄청난. 그리고 나머지 급등 종목도 보세요. 와이더 플래넷, 한동훈 관련주, 제3 유상증자, 그 다음에 소록스 무상증자 엄청나게 조기장사,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 보면 이게 만만한 종목들이 아니에요. 테마주들, 머니게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이 조금 좋은 종목 칩셋미디어가
그래도 얘는 더블 났어요. 무상증자까지 건, 그 다음에 어부반저체. 이런 데이터를 통계치를 딱 보면 우리가 열광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수익률은 엉뚱한 데서 낸 거예요. 실제 시장의 수익률은. 그러면 시장이 말하는 반도체 IT 종목들은 그냥 주가가 지지분인했었습니까? 지난 이 2달 동안? 더블 더 딥 전략, 바이 더 딥 전략 했어야 먹어요. 바이 더 딥이요? 예. 갑자기 고점에서 20, 30% 빠질 때 사는 거. 바이 더 딥.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 바이 더 딥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런 그래프를 이 그램을 아이디어 한 단계 급등시켜 놓고 박스에서 이 혼돈 카오스를 만드는 거예요. 안 빠져요. 그런데 박스 지그재그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때 특징은 직전 고점 돌파하고 나서 수직 급락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 더 딥 전략은 뭐냐면 고점에서 20%나 30% 빠질 때 사면 딱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직전 고점에서는 또 두들겨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는 그 현상이 8월 달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보세요. 바이 더 딥. 제가 485불에 500불에 팔고 이게 이제 400불 깼을 때 산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400 직전 고점 돌파할 때 흥분을 하신 분은 다 물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장인 엔비디아의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 동안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전 또 400불 깨면 살래요. 테슬라는 200불 깨면. 기회가 있을까요? 아유, 오면 하죠. 안 오면 안 해요. 안 오면 다른 거 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아요. 애플도 여기 고점에서 20%, 160불 단 오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90불과 200불은 안 해요. 그때는 막 열광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면 테슬라도 200불 깨면 합니다. 그리고 270과 300불 사이는 무조건 매도합니다. 이게 금년도 또 똑같은 전략이에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보시죠. 한미반도체는 4자 보면 삽니다. 5만 원 깨지면. 이게 작년도 8월 달 고점입니다. 그리고 5만 원 깨니까 직전 고점 살짝 돌파해요. 여기 하신 분이 이제 또 꼭지 물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어때요? 아까 이렇게 급등시켜 놓고 지그재그만 주죠. 1년 동안 최고 상승 종목입니다. 12,000원짜리. 그러니까 이게 팔아먹습니다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논리고. 여기서 SK 하이닉스 연골고리가 9월, 11월부터, 10월부터는 삼성 연골고리를 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다른 뭐 칩 쪽 남았다. 다른 브랜드 만들면서 막 돌리는 것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도 보세요. 결론 어떻습니까? 고점에서 이것도 혼돈 과정. 그러니까 얘도 13만 원 부근 오면 삽니다. 이수페타시스 2만 원 초입 오면 삽니다. 그 사이에 이 과정을 거친 종목이 급등한 거예요. 7, 8월 달 고점 찍고 10월 달부터 얘가 삼성 밸류체인. 벌써 이런 조정을 거쳤죠. 15,000원에서 무상증자 해갖고 15,000원이 34,000원. 그러니까 10월 달부터는 삼성 밸류체인에 갖다 해서 AD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이쪽 라인들 하신 분들만 심지어는 SF 반도체 4,000원짜리 6,000원. 이런 것들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얘도 또 흔들어요. 그러면서 12월 달 7일부터 지금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제주반도체, 오킨스전자, 소외주들 중에 순환 사이클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뭘까가 아닙니까? 이번에 삼성전자가 75,000원 지지 못하고 또 7만전자 공격하면 이거 다 끝나버려요. 그럼 주도주 바꿔버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실적 노출되고 특히 1월 26일을 D-Day로 잡아드릴게요. 1월 13일은 뭐죠? 대만 총통선거 결과. 그 다음에 1월 26일은 그때쯤 되면 SK하이닉스나 대부분 실적 발표되지만 제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법률 이제 벗어 던지냐. 네. 예.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뭔지 아십니까? 전 분할 리스크입니다.
이제 막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룹 차원에서 마지막 카드를 쓰려고 LG전자도 그런 찌라지가 한번 돌았고 요새 삼성전자도 이제 진짜 쪼개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는 나스닥 가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 밸류체인에서 나쁜 걸로 하나 퉁쳐버리고 그러면서 그동안 구조조정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풀어 여기서 매듭 풀라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거 확인할 그렇게 되면 이 시장 안 되거든요. 네. LG전자, LG화학, 엔솔 해갖고 그 에너지가 다시 또 나오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저평가된 게 자꾸 쪼개기 합니까? 카카오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1월 13일 날에는 제가 1월 13일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요. 지금 세계 시장이 저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요. 네. 뭘까요? 미국 단일 체제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단일 체제? 예. 그게 북한이 이상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브릭스입니다. 브릭스요? 예. 굉장히 오랜만에 언급하는 이름인데요. 우리나라 경제 부분에서 이 네. 브릭스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여기 노란 이렇게 약간 좀 이게 뭐 색깔을 노란색이라고 표현할까? 약간 뭐라고? 약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이 이게 다 중동. 우리가 지금 중동에서 수주하고 내오면 여기서 뭔가 터져야만 우리나라 국군이라든지 또 수주 에너지가 조선이가 됐던 건설이 됐던 뭐가 살아날 수 있는 이 뿌리인데 네. 여기가 2024년 1월 1일부로 브릭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릭스에 포함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동안 중국, 러시아, 인도 중심축으로 했던 게 중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제 블록이 어마무시하게 유럽을 능가할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뭐하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취약한 것 같아요. 그 여기는 또 블록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지네들끼리 교통 막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면 이게 싸움판으로 또 가버려요. 그럼 여기가 뭉쳐버린다고요. 이게 또 우리나라의 최대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사우디에서 따와야 되고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지금 조선주도 여기에 연결돼 있거든요. 네옴에서 기대하는 그래서 연초돼서 건설하고 뭔가 이쪽에서 갈 자리에서 못 가고 뭐 지금은 뭐 태영건설 부동산 PF 갖고 그것 때문이다 그러는데 나는 이 브릭스 에너지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우디에서 우리가 따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따오는 조단이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니 삼성물산이니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아직 안 나오는 그리고 조그만 회사들 외에는 큰 건들이 아직 안 나오는 지금 이쪽에서 조선이나 건설에서 1조나 5조가 막 땡겨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아랍에미레이트가 최고 높은 빌딩에서 세계 건설사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입찰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요? 최선성이 안 나오든지 예.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 우리나라 사정 보세요. 지금 막 건설 짓다가 중단하면서 그 조합원들하고 대판들 싸우지 않습니까? 추가 부담해라 못한다. 이게 또 노이즈고 태영건설도 오늘 워크아웃 잘 되기 바랍니다. 지금 워크한 내용 보면 채권단이 합의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약간 만족을 안 할 것 같아요. 이 불확실성도 자꾸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1월 들어와서 뭔가 생각지도 않았던 노이즈가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 가려면 저는 수주 사업, 거버넌스, 그 다음에 실적 요 세 가지 축을 반드시 보라고 그랬는데 뭔가 자꾸 노이즈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IT라도 축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월을 완전히 깜깜이장, 안개 속에서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장. 그리고 절대 중국이 부러지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론조사하면 친미 정권 후보가 이기고 있어요. 우리 시진핑 국가주석, 그 중국 주석의 그 신년사 읽어보셨습니까? 신년사에 네. 통일 얘기를 해요.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다. 향후 몇 년 동안 대만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도 있기는 있죠. 했었는데. 예. 근데 요새 보면 이 필리핀과 충돌하면서 여기에 강경 해군 참모 총장을 발령내고 그 다음에 지금 상해 종합지수나 홍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최저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을 하고 뭐 아주 잘 먹히지 않으니까 만약에 대만 것 총통선거마저도 안 되면 통치 전략으로 내부적인 알력이나 갈등을 외부로 표출시켜 버릴까 봐. 이걸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이 선거 전에 우회 전략으로 공포 마케팅 해갖고 니네들 잘 결정해야 하는 여론조사 용으로만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1월 13일 날 결과가 노이즈가 생기고 친미 후보인 민진당 후보가 다시 집권해버리면 이거 확인하고 가야 돼요. 갔다 해서 제가 홍콩 중국계 우리나라 참여됐던 자본을 갖고 있는 블랙록 얘네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EEM이나 EW 갖고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1월 13일 날 확인할래요. 그때 나스닥이 또 도와줘야 되고. 네. 최악의 시대는 뭐예요? 그때 나스닥이 빠지는 거예요. 그 얘네도 공격해요. 그럼 다시 원위치합니다. 근데 2200, 2200단은 생각지는 않고요. 12월 7일. 거기가 2470입니다. 2470에서 2000, 아주 강하려면 2550에서 막아내야 돼요. 그건 나스닥이 14500 지지했다는 얘기고, 선물은 345와 350에서 막아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74,5천원에서 막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확인하는 게 다음 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인하기 전까지는 수익 나신 분들 시가상위 종목들을 현금화시키는 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또 요새 시장을 주도했던 축이 한 축이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 축이잖아요. 바이오 쪽이요? 예. 그것도 1월 13일 저 JP모가 끝나기 전에 매도를 권해드립니다. 그건 또 왜 그런가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혜를 입을 만한 근데 업종으로 언급이 되잖아요. 확인 좀 하고요. 실적? 아니 실적이라보다 네. 13만 원, 그때 셀트리온 13만 15만 원에 산 에너지가 지금 가격대에서도 팔지 않고 유지를 하는지, 그리고 그 대주주들이 그 서정 회장이 동작하면서 막 좋은 거 막 줄 거 아닙니까? 이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어요. 그러면 희석화 전략 나올까 봐. 그거를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한 축이거든요. 시장의 심리를 지금 반도체 축, 바이오 축, 그 다음에 2차 전지 축, 우리가 굵직굵직한 걸 해봐요. 2차 전지 축은 무너졌습니다. 이건 확인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토막이 될 거다라고까지 심지어는 분기 실적 뭐 검증을 해봐라. 이 논리를 에코프로 비행하고 이 시간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쪽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게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입니다. 여기에 대장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는 셀트리온 그쪽 에너지들, 그리고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뭐 이런 쪽 에너지들, 이게 같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거를 1월 13일에서 1월 말 코스에 그러면 실적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실적들 나오는데 재료 반영 갖고 쑥 떨면 안 되잖아요. 미래 더 좋아질 거야 하면서 주도주의 하면서 새롭게 에너지를 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셀트리온도 상승폭에 갔다기 해서 20% 정도 수익 나신 분들은 그거 순식간에 반은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하면서 이 중국의 카드가 어떻게 가나, 아까 8가지 경로에서 어느 경로로 가나, 그리고 그거를 파생시장 쪽에서 지금 미결제를 청산하면서 죽이냐 버티냐,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 징후는 나빠요.
지금 야간 선물도 지금 350일 지금 마이너스로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50에 그리고 여기가 막아줘야 돼요. 홍콩 차이나 H 5천 절대 깨면 안 됩니다. 항생 16,000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2,900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까지도 붕괴 코스가 나오면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간단히 해서 아까 통치 전략에서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돌리는 통치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그거를 오늘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가요. 지금 우리가 아직도 탈중국을 못했습니다. 경제 논리적으로 계속 보면.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저는 알려준다고 봅니다. 아까 10월 30일 기준으로 코스피 상승률에 IT가 없고 막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코스피 200 중에서 하락률 상위가 뭔가 한번 보시죠. 10월 3일 하락률 상이요? 예, 2,470에서 2,670갈 동안 지수는 간단히 얘기해서 급등했는데 빠진 종목들 인덱스 코스피 200에서 우량한 종목들 중에서 사마알루미늄, 영업무역, GKN, 페노션, 롯데강강개발, 한세실업, 코스맥스, 오스엔홀딩스, 중국과 관련된 농- 기업들이네요. 대한유업, 중국 관련된 종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증자, 네. 뭐 개별 재료. 근데 대부분도 중국 관련 종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수가 20% 가까이 올라갈 동안 마이너스. 이게 멈춰야 됩니다. 롯데강강개발, GKL,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대한유업,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이 바닥치고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야 연초작이 있다고 봅니다. 지수가. 여기서 물고 늘어지면요. 가는 축마저도 못 가거나 착실현이 나오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파생 변동성 공격이 오늘 시작했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위치가 높기 때문에 하루에 3 내지 5는 기본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10포인트 공격했거든요. 아 하는 순간에 3에서 5가 변동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3에서 5라는 거는 삼성전자 2,000원이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71,000원, 72,000원대 변동이 적어요. 75,000원까지는 이 1,000원, 2,000원 변동이 커요. 이거를 앞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모든 기준을 12월 7일 맥점을 잡습니다. 12월 7일. 여기에 형성됐던 저점을 절대 깨면 안 된다. 그러면 상반기장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12월 7일이 2,480이고요. 나스닥이 14,050입니다. 여기서는 7% 정도 올랐어요, 다. 여기서 시장을 주도한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요 인덱스 7% 오를 때 SK 13%, 삼성전자 11%인가 이렇게 올랐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알아요.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에코프로, 셀티론, 한직칼, HMM 이런 것들은 비슷하죠. 여기 SL이 16% 올랐고, 기아, 자동차줄이 들어오죠. 뒤에 보면 SK 하이닉스가 13, 현대차, 삼성전자 11. 그래서 인덱스보다 더 갔어요. 이게 우리를 착시현상 만든 형태거든요. 이걸 메꾸면 안 되죠. 절대 메꾸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다른 에너지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좋다는데 이렇게 올린 에너지가 폭탄 제조한 꼴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1월 13일, 2월 26일 두 가지 마디에서 우리 요 수치들이 어디로 꽂히나 한번 보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1월 말까지 이렇게 시장을 보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신 이승조 대표님의 말씀을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올해 기대해 볼 만한 뭐 3가지 물줄기 중에서 또 하나의 물줄기가 거버넌스 관련된 거잖아요, 대표님.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DB 하이텍 좀 봐달라라는 의견이 좀 많으세요. 근데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일단 DB 하이텍의
지배 구조를 고치겠다라고 뛰어들었던 강성부 펀드가 지분을 팔고 철회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거버넌스 게임 끝난 거죠. 게임이 끝난 건가요? 저는 이 그럼요. 기사를 접하고 그러면 무조건 매도죠. 혹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근데 그날 그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죠. 예, 나오는 날 때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52,000원이니까 한 4, 5,000원이면 직전 저점은 안 깹니다. 네. 47,000원 정도는. 그러니까 업황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는. 거버넌스. 그러면 강성부 펀드가 자기가 산단가 그냥 62,000원에 교통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쪽 라인에 그 정보원에서 들은 얘기는 신년사를 안 합니다. 그룹에서 다 1년이면 신년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죠. 신년사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보험 쪽에서 그 부회장님이 그냥 온라인으로 신년사. 그리고 김남호 회장이 어디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혀 추측이 안 돼요. 그러면서 강성부 펀드가 지금 그 뭔가 싸움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거버넌스 게임 아닙니까? 싸움판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어떤 논리냐면 그 자금 갖고 딴 거 할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자금이 이동될까요? 저는 그거를 오히려 추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성부 펀드와 KGCI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엮인 거 찾아내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하나의 가능성은 차병원 그룹, 하나의 또 가능성은 DL. 요 두 가지를 추적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은 삼성전자 업황. 이제 업황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47,000원 이제 싸움판이 붙어야 이게 목표 단가 10만 원 갖고 이제 거버넌스 게임이다. 근데 이 상황은 이제 종료됐어요. 그러면 목표를 낮춰야 됩니다. 7만 원은 보여요. 대신 시간이 늘어집니다. 1, 4분기 삼성전자 죽으면 얘도 같이 죽죠. 그럼 바닥 확인하는데 삼성에 따라서 1, 2개월. 다시 업황 개선되고 뭔가 조절하는데 1, 2개월 하면은 대충 4월 달은 지나야겠죠. 그러면 4월 달에서 5월 달에 6만 5천 원과 7만 5천 원 하면 이건 매도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응 못하신 분들은 그냥 3개월은 주무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뭐 4, 5천 원 빠지는 거는 그냥 견디시고요. 그 다음에 4자 보면 매수해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7,000원과 65,000원에서 박스 매매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기대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소멸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버넌스 관련해서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기업이 또 있을까요, 대표님? 거버넌스는 지금 최근에 녹십자 그룹, 녹십자 그룹, 네. DL 그룹. 근데 DL 그룹은 또 건설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겠네요. 예, 그게 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녹십자 그룹하고 차병원 그룹에 집중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1, 4분기는 저는 뭐 세계적인 거나 다 그 재앙, 전쟁, 질병, 먹거리, 갈등 이런 게 상반기를 지배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보면 갑자기 1월 1일부터 일본 지진 나오지 뭔가 뭐 좋은 거보다 갑자기 생각 좀 했던 돌발 변수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징후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전, 방산, 우주 이제 이게 정부 정책에서 오늘 보면 방산주나 우주항공주 중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딱 하나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주도하는 종목도 이 패턴 찾는 거 아닙니까? 왼쪽 절벽 패턴 B에서 아직까지 120m에서 5일선, 12선, 21선 수렴해 갖고 안 올라온 것 중에 이 빨간색 같이 으쌰 나올 가능성에 뭐 정책 관련주든 거버넌스든 실적이든 이런 거 찾아다니는 게임을 지금 집중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 시스템 보세요. 거기가 12,000원, 13,000원입니다. 왼쪽 절벽. 이게 지금 19,000원까지 왔어요. 오늘 가까이에서 우주청, 그 다음에 또 이게 전쟁, 방산, 이거 하면 이게 하나 시스템. 그동안 많이 갔던 거 쉬면서 이 종목이 그동안 못 갔던 게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우주청하고 하면 항상 중소형주에서
노래 부르는 게 AP 유성인데 오늘 치고 나갑니다. 이것도 보면 왼쪽 쌍바다 그리면서 오늘 하루 만에 1년 만에 최대 거래량 터지면서 탁 치고 이것들도 징후 같거든요. 징후요? 예. 주도주로 올라설 수 주도주 있는 있을 아닙니다. 만한? 예. 여기서 뭐 우주청 해봤자 뭐 실적이고 이게 2030년이나 40년 얘기인데 지금 금년 장년장의 가장 큰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테마 꿈장입니다. 수급 들어와서 테마 순환장. 질이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100% 가고 200% 가고 심지어는 5, 600% 가는 머니게임 장이거든요. 이런 걸로 우주, 전쟁, 이제는 테마를 일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이제는 브랜드를 만들 게 없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기판 정도? PCB 쪽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5G하고 연결돼 갖고 이제 자율 쪽에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자율 쪽에 집중하자. 모빌리티. 그래서 모트렉스라든지 뭐 그쪽 관련된 종목들에서 아직 이제 모트렉스는 이제 잘 가고 있는데 2만 원 넘어가면 또 단기적으로 때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시장의 패턴이 뭔가 전쟁, 방산, 우주, 그 다음에 뭔가 주도 물줄기에서 두 가지 축은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이게 오늘 좀 두들겨 맞는 느낌이에요. 이게 5일 안에 바로 다시 가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삼성전자하고 이 살아있는 축마저도 꺾이면요. 그러면 이런 순환 에너지도 잘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20, 30% 오를 때 반은 때리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변동을 주면서 움직이고 치고 나가는 종목이 적어지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 전쟁, 방산 이쪽으로 건강하지 않은 순환매 장세가 그러니까 연초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건강하지 그리고, 않은. 예, 그리고 오늘 장 또 보면 출산. 그러니까 약간 정부 정책의 내수. 이게 실적으로 커버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아니 지금 저는 출산율은 우리 현재 아파트값 반으로 떨어지면 출산율 하지 말라고도 커집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20억짜리가 10억 되겠어요? 그건 시스템 리스크가 다 붕괴된 다음에 얘기지. 그러니까 암만 어떤 정책을 써서 무슨 뭐 출산율 높인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테마는 형성되잖아요. 뭐 아가방이라든지 뭐 삼성 출판사라든지 이런 거 하고 이게 저는 오죽 할 거 없으면 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오죽 돌려갖고 할 거 없으면 그동안 엄청난 소외 주거든요. 이런 것들 30에서 50% 올리기는 쉬워요. 근데 이런 것들 추세 만들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러면 농업 먹거리에서도 할래나? 질병에서도 할래나? 오히려 아이디어를 자꾸 이렇게 찾아갑니다. 순환 주도주 중에 B 패턴에서 으쌰 나오면 때리기. 그게 다 중소형주 단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이 그런데 점점 축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사분기는 오히려 대형주, 우량주는 갑자기 바이 더 딥. 갑자기 삼성전자를 20%안 빠집니다. 10에서 15% 빠질 때 들어간다. SK하이닉스도. 그리고 좀 중저가 옐로칩은 20, 30% 빠질 때 들어간다. 그게 바이 더 딥 전략입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네. 그리고 이미 바닥을 기고 있는 것들은 테마가 형성되거나 꿈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수급. 첫날 들어가야 됩니다. 첫날. 그런 매트릭스 샘플링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신 분들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식량, 농업, 질병 이런 것들 중에서 미리 샘플링을 선정해 놓고 수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이게 5% 7%면서 다 거래되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잘하면 상한가 한 번만 게임들이 막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시작이 아니라 그때 때리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3개월은 전략화시키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리고 우량주만 매매하세요. 그럼 50%는 다 현금만 돼. 우량주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50% 현금을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예. 바이 더 딥 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갑자기 빠지는 그러니까 종목들? 나스닥도 위에서 1000포인트 빠지고 네. 우리 종합주가지수도 100에서 150 정도 빠질 때
그때 이제 상승장 끝났습니다. 이제 그럴 때 분할해서 들어가면 또 10에서 15%는 먹지 않을까. 바이더 딥 전략, 우량주는 바이더 딥 전략. 그 다음에 중소형 단은 약간 선수 감각이 있는 전업 투자자나 매일 이 시장 데이터를 9시부터 끝날 때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샘플링 찾아갖고 트레이딩 이렇게 구분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1, 2, 3을 저는 아까 그래프로 보면 이 카오스 구간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얼타례가 어떻게 꺾일지 잘 모르겠어요.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 뭐 방향성 찾게 어떤 사람은 상승만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하락만 얘기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어디가 어떻게 얼타리 되는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오르는 거 있고 떨어지는 거 있고 이거 구분 못 해요. 그럴 때는 갑자기 바이더 딥 해갖고 공포 만들 때 사는 거고 직전 고점 돌파할 때 꼬실 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순환은 뭘까? 이거 찾는 감각이 한 3개월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1월 달은 그러니까 연초장을 1월 1일 시작했다고 생각하지 마시죠. 구정 지나서 시작한다. 예, 그때가 연초장. 구정 전까지는 작년도 에너지가 그대로 이어지는 장.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속이 편하실 겁니다. 대표님, 2024년 들어서 저희가 올해 첫 팔로우 더 머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갑진년 청룡의 해, 저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적인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구정이 진짜다. 네, 구정이 진짜 같아요. 구정이 진짜 시작이다. 그 네.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한 5분 정도 시간이 더 있으니까 조금은 긍정 회로를 돌려서 그럼 어떤 점에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더 가져갈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볼까요? 그래서 예. 이럴 때는 가장 편한 전략이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제일 많이 올라간 거 피한다. 그리고 빈지터리한 마디가 7월 26일에 있었습니다. 네. 이게 주도주 바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가 에코프로가 150만 원. 이때 반대 매매 빈집털이 종목들이 많았어요. 네. 종목들은. 이때 어떤 패턴의 에너지가 지금까지 움직였나 이걸 보는 거고요. 10월 30일 날 또 한번 빈집털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맥에서 여러분들 한번 이 데이터 잠깐 보죠. 네. 1월 2일부터 7월 26일까지는 10배 오른 게 에코프로입니다. 이런 종목도 하지 말아요. 에코프로, JLK, 영풍제지, 금양, 이스페타시스, 포스코, 루닛, 엠노, 뷰노 이게 그때 7월 26일까지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옆에가 오늘 종가입니다. 다 빠져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되는 세상 보겠어요. 1월 2일부터 7월 26일까지 박살난 종목들 이런 거 사는 겁니다. 서울가스, 삼천리. 저는 삼성전자 SK에서 팔아갖고 삼천리 서울가스 다우데이터 억대도 좋습니다. 라더견 노이즈 때문에. 근데 요번에 총선 끝나면 반드시 요금 인상됩니다. 그리고 갖다 예를 들어서 40만 원짜리가 9만 원, 40만 원짜리가 6만 원. 기업 실적 보면 전에 다우데이터가 9조에 영업이익 7천억 1조 나오잖아요. 그게 실제 반영도 안 돼요. 네. 사람들 다 기피 종목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죠. 2024년은 작년도에 급등한 종목들은 반대,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저는 금년도 상반기 화두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게 저는 상반기 전략의 가장 중심축입니다. 사실 저기 지금 화면에 마이너스를 아주 강하게 그리고 있는 종목들이 언제 오를지가 또 관건인 거잖아요, 대표님. 올 모르죠. 한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아니, 그리고 여기서는 제거법으로 네. 상장 폐지 종목들이 많습니다. 거래 정지당하거나 끔찍한 종목들 많아요. 그런 것들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많이 빠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연속 영업이익 매출단이 우상향해야 돼요. 그리고 외부 효과나 돌발 변수에서 급락해야 돼요. 실적단 갖고 급락한 종목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연초장을 어떤 장이 이런 종목들은 종합주가지수가 2200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2200단 종목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